말 한마디 한마디로 세상을 짓고 자신이 사는 집으로 자기 영혼을 고스란히 표현했던 시인. 오늘은 바로 그 사람, 파블로 네루다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풍경 좀 보세요. 매일 아침 이런 곳에서 눈을 뜨는 삶을 선택한 남자.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바로 20세기 남미 문학의 거인이자 노벨상 수상자인 파블로 네루다입니다. 사실 네루다는 단순히 시인이기만 한 게 아니었어요. 외교관이자 정치가이기도 했죠. 정말 복잡한 인물인데 이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좀 특별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가 직접 설계한 세 채의 집을 들여다보는 거죠. 이 집들이야말로 그의 영혼으로 들어가는 지도나 마찬가지거든요. 자, 그럼 이 거대한 수수께끼를 어디서부터 풀어가야 할까요? 그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사랑입니다. 아주 뜨겁고 열정적인 사랑 이야기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한 채의 집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곳,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에 있는 라 차스코나라는 집입니다. 평범한 집이 아니에요. 네루다가 연인을 위해 만든 비밀스러운 사랑의 보금자리였죠. 라 차스코나라는 이름 자체에도 아주 로맨틱하고 비밀스러운 사연이 담겨 있어요. 이게 그의 연인이었던 마틸데 우르티아의 별명이었거든요. 그녀의 자유분방한 붉은 머리카락을 보고 헝클어진 머리의 여인이라고 불렀던 거죠. 정말 사랑스럽지 않나요? 이 집의 구조를 한번 보세요. 건물이 하나로 이어진 게 아니라 구불구불한 길과 숨겨진 계단들로 연결되어 있죠. 이건 마치 당시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관계를 그대로 건축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오직 둘만을 위한 사랑의 미로처럼 말이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집으로 떠나볼까요? 이번엔 발파라이소에 있는 라세바스티아나입니다. 여기서는 또 다른 네루다를 만나게 될 거예요. 바로 꼼꼼한 예술가이자 끝없는 몽상가였던 그의 모습을요. 네루다는 어느 순간부터 복잡한 수도 생활의 염증을 느꼈어요. 그래서 조용히 글을 쓸 수 있는 곳을 찾아다니다가 마침내 이 집을 발견했죠. 다채로운 색감의 항구 도시 발파라이소 언덕에 자리 잡은 집입니다. 근데 건축가한테 내건 조건들이 정말 대단해요. 들어보세요.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고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아야 한다. 외곽에 있지만 이웃은 있어야 하고 모든 것과 멀리 떨어져 있지만 교통은 또 편리해야 한다. 어때요? 완벽을 추구하는 괴짜 예술가의 모습이 눈에 선하죠? 집 안으로 들어가면 더 놀라워요. 그야말로 온 세상을 떠돌며 모은 보물들로 가득 찬 보물상자 같았거든요. 형용색색의 유리잔들, 낡은 지도들, 그가 가진 모든 물건 하나하나가 그의 여정과 끝없는 호기심을 말해주는 듯했죠. 하지만 이렇게 자신만의 완벽한 세계를 섬세하게 구축하며 살아가던 시인의 삶에 어느 날 거대한 파도가 덮칩니다. 이제 그의 이야기는 개인적인 공간을 넘어서 격동하는 역사의 한복판으로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자, 그럼 이점에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낭만적인 사랑꾼, 괴짜 수집가, 몽상가. 이게 파블로 네루다의 전부였을까요? 전혀요.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사건은 바로 스페인 내전이었습니다. 당시 스페인 영사로 있던 그는 전쟁의 참상 속에서 절친한 친구였던 시인 로르카가 파시스트들에게 살해당하는 걸 목격합니다. 그 비극이 그의 안에 불을 지폈고 그는 파시즘에 맞서 싸우는 열정적인 공산주의자가 되었습니다. 그 끔찍한 경험 이후 예술가로서 그의 사명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술을 위한 예술 같은 건 다 집어던졌죠. 더 이상 상아탑에 머물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그의 시는 무기가 되었고 그는 사람들 속으로 직접 걸어들어가 현실과 정면으로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1973년 칠레에 군사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군인들이 병상에 누워 죽어가던 그의 집에 들이닥쳤죠. 바로 그 순간에도 네루다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둘러보게. 여기서 당신들에게 위험한 것은 시밖에 없으니. 정말 대단한 마지막 저항의 외침이었죠. 시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유산은 어떻게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는 걸까요? 그 답은 간단합니다. 그는 자신의 예술과 삶을 완벽하게 하나로 엮어냈기 때문이죠. 시는 소수의 엘리트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것이라는 그의 생각, 이건 그의 망명 생활을 다룬 유명한 영화죠. 일 포스티노를 통해 전 세계에 아주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영화에서 우편 배달부가 했던 이 명대사 기억하시나요?
시는 쓴 사람의 것이 아니라 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이 한마디가 바로 예술의 진정한 목적에 대한 네루다의 새로운 철학을 완벽하게 요약해 줍니다. 하지만 이 생각의 진짜 힘이 어느 정도였는지는요,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칠레에서 일어난 한 믿기 힘든 실화에서 증명됩니다. 아마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2010년 칠레의 산호세 광산이 무너지면서 33명의 광부가 땅속 아주 깊은 곳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무려 69일 동안 한번 상상해 보세요. 69일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완전한 어둠 속에서 세상과 단절된 채로 생존해야 했습니다.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시간이죠. 마침내 그들이 구조되었을 때 작업반장은 그 끔찍한 공포를 어떻게 이겨냈는지 밝혔습니다. 그들의 대답은 전 세계에 큰 울림을 줬죠. 그들은 서로에게 파블로 네루다의 시를 읽어주며 희망을 붙잡았다고 했습니다. 말 그대로 시가 사람을 살린 겁니다. 그의 영향력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말이 있습니다. 남미 문학은 네루다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네루다 이후, 남미는 비로소 하나의 대륙이 되었다. 네루다는 단순히 칠레의 시인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는 흩어져 있던 대륙 전체에 목소리를 부여했고, 그 목소리는 그의 시를 통해 오늘날까지도 우리 곁에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혹시 영화 일 포스티노 보셨나요? 거기 나오는 그 아름다운 시들, 바로 그 시를 쓴 사람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칠레가 낳은 노벨상 수상 시인 파블로 네루다. 그런데요, 이 사람의 삶은 시보다 훨씬 더 극적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전혀 몰랐던 그의 두 얼굴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풍경부터 한번 보실까요? 정말 숨이 멎을 것 같지 않나요? 여기가 바로 네루다가 매일 세상을 바라보던 창입니다. 그는 마치 시를 한 편 쓰듯이 자신만의 아름다운 세계를 이렇게 직접 지어 올린 거죠. 모든 이야기는요, 바로 이 눈부신 태평양의 풍경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니, 이렇게 천국 같은 곳을 만든 사람, 대체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그냥 사랑을 노래하는 낭만적인 시인? 아니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예쁜 것들만 모으던 부유한 수집가? 근데요, 어쩌면 이 모든 화려함 뒤에 쫓기는 망명자의 쓸쓸한 그림자가 숨겨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네루다한테 집은요, 그냥 잠만 자는 곳이 아니었어요. 뭐랄까? 자기 영혼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 같은 거였죠. 그가 직접 디자인한 이 기발하고 독특한 안식처들. 자, 저랑 같이 잠시 그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이게 바로 그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두 집입니다. 산티아고에 있는 라차스코나랑 발파라이소의 라세바스티아나. 와, 진짜 무슨 동화 속에 나오는 집 같지 않아요? 이 집 하나하나에 다 각자의 이야기가 숨어 있다고 해요. 여기서 이 사람의 그 괴짜 같은 면모가 제대로 드러납니다. 발파라이소에 집을 지을 때 건축가한테 내건 조건들이라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글을 써야 하니까 조용해야 하는데 또 이웃은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고,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아야 하고,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아야 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모든 것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교통은 편리해야 한다. 아니, 무슨 말이에요? 이런 무순덩어리 같은 욕을 하니 정말 딱 네루다답죠. 자, 이제 집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와, 정말 세상을 사랑한 한 남자의 열정이 막 느껴지지 않으세요? 여기 보세요. 형형색색의 유리잔들. 저기 바다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조개 껍질. 그리고 낡은 지도들까지. 이 모든 물건 하나하나가 나는 인생을 이렇게나 맛있게 즐겼어. 라고, 나는 이렇게 낭만적인 사람이었어. 라고 속삭이는 것만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보신 이 평화롭고 아름다운 모습은요, 이야기의 딱 절반에 불과합니다. 이제 곧 그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에 뒤흔들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거든요. 이 모든 아름다움은 대체 어떻게, 왜 산산조각이 나게 되는 걸까요? 네, 맞아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집들, 이 아름다운 소지품들 뒤에는요,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못했던 또 다른 네루다가 숨어 있었던 겁니다. 이 화려한 저택의 주인이라는 모습은요, 그가 가진 수많은 가명 중 딱 하나에 불과했어요. 그의 인생을 180도 바꿔놓은 결정적인 사건은 바로 스페인에서 일어납니다. 1934년에 외교관으로 스페인에 갔는데 평화는 그리 길지 않았어요. 곧 스페인 내전이 터졌고 그 끔찍한 불길 속에서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동료 시인이었던 로르카가 파시스트의 총에 쓰러지는 걸 바로 눈앞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이 끔찍한 비극이 한 명의 낭만 시인을 심장이 불타는 혁명가로 완전히 다시 태어나게 만든 거죠. 그날 이후 네루다의 펜은 더 이상 달콤한 사랑 노래만 쓰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는 이제 억압받는 민중의 손에 들린 그 무엇보다 날카로운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냥 시만 쓰는 데서 그치지 않았어요. 직접 행동에 나섭니다. 칠레로 돌아오자마자 공산당에 입당했고요. 특히 광부들의 정말 뜨거운 지지를 받으면서 상원의원까지 당선돼요. 하지만 시대가 그를 가만두지 않았죠. 결국 반공 정권의 혹독한 탄압을 피해서 그는 사랑하는 조국에서 쫓겨나는 망명자 신세가 되고 맙니다. 이렇게 조국을 떠나서 홀로 떠돌던 외로운 시절. 네, 바로 이때의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아는 영화 일 포스티노의 배경이 된 겁니다. 영화를 보면 위대한 시인이 어떻게 한 평범한 우편 배달부의 삶에 스며드는지 그 따뜻한 인간미가 정말 아름답게 그려져 있잖아요. 영화에서 우편 배달부 마리오가 이런 말을 하죠. 시는 쓴 사람의 것이 아니라 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바로 이 한마디가 네루다의 남은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철학이 됩니다. 맞아요. 이제 그의 시는 특정 누군가의 것이 아니라 희망이 필요한 모두를 위한 언어가 된 거죠. 자, 이제 그의 삶의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대를 넘어 지금까지도 살아 숨쉬는 그의 유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연 그는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을까요? 1973년 칠레의 군사 쿠데타라는 짙은 어둠이 내립니다. 군인들이 총을 들고 그의 집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하죠. 그때 네루다가 아주 침착하게 군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여길 둘러봐도 당신들에게 위험한 건 딱 하나뿐일세. 바로 시 말이야. 총과 칼 앞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았던 한 위대한 시인의 마지막 저항의 목소리였습니다. 자, 69. 갑자기 웬 숫자냐고요? 이 숫자고 의미하는 게 대체 뭘까요? 여러분, 2010년에 있었던 칠레 광산 붕괴 사고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지하 700m 깊은 암흑 속에 33명의 광부들이 갇혔었잖아요. 그분들이 무려 69일이라는 절망적인 시간 속에서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힘. 그게 바로 네루다의 시였다고 합니다. 그의 언어는 수십 년이라는 세월을 훌쩍 뛰어넘어서 세상 가장 깊은 어둠 속에 갇힌 이들에게 따뜻한 빛 한 줄기가 되어준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한 여행객에 남긴 이 한마디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남미 문학은 네루다 이전과 네루다 이후로 나뉜다. 그는 단지 칠레의 위대한 시인을 넘어서 흩어져 있던 거대한 대륙에 하나의 영혼을 불어넣은 사람이었던 거죠. 낭만을 노래한 시인, 그리고 불의에 저항한 혁명가. 너무나도 달라 보였던 그의 두 개의 삶은 결국 시대를 밝히는 하나의 위대한 불꽃이 되어 지금까지도 우리 곁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